여러분, 안녕하세요. 200년 전 조선의 학자 정약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경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경제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늘 먼저 전화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양보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만 애쓰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만든다는 걸요. 만약 정약용의 이 지혜를 진작 알았다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형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시죠?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챙기는데 상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 명절 준비도 내가 다 하고 부모님 병원도 내가 모시는데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 없을 때요. 서운하지만 경제니까 참고 또 참는 분들 많으시죠?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경제는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더 참게 되고 더 양보하게 되죠. 하지만 혼자만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경제관계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정약용은 형제가 둘 있었습니다. 정약전과 정약종이죠. 셋 다 뛰어난 학자였지만 인생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약전은 극산도로 유배 가서 물고기를 연구했고 정약종은 천주교를 믿다가 순교했습니다. 정약용 본인은 강진으로 유배 가서 개혁안을 연구했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추구하는 가치도 선택한 길도 달랐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존중했고 각자의 길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결국 셋 다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형제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약용이 남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경제 관계는 양쪽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줄다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양쪽이 모두 잡아당겨야 게임이 성립하잖아요. 한쪽만 당기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을 맞춰보는 겁니다. 늘 내가 먼저 전화했다면 이번엔 상대가 먼저 하도록 기다려보세요. 일주일 정도만요. 그래도 안 오면 한 번 더 기다려보고요. 그렇게 조금씩 간격을 조절해 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하셨대요. 한 달에 4번 연락하던 걸 2번으로 줄이셨어요. 그랬더니 경제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더래요. 그동안은 내가 너무 자주 해서 상대방이 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 여유를 주니까 상대방도 움직이더라는 거죠. 억지로 맞추지 말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부담스러우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명절에만, 이렇게 서로 편한 간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약용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기대를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기대는 필요해요. 하지만 경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줄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때 형제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매번 다 맡아서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매번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명절에 우리 집에서 모이면 좋겠죠. 하지만 경제 입장에서는 배우자 쪽 가족도 가야 하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올해는 우리 집, 내년은 다른 형제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나 각자 편한 대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대를 조절한다는 건 상대방의 사정도 이해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운함이 줄어들고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정약용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다. 욕심을 줄이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형제 관계에서 욕심이 뭘까요? 더 받으려는 마음,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이에요. 부모님 유산 문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더 효도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법대로 공평하게 나누되 내가 부모님 모신 건 효도로 남는 거예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비싼 걸 줬는지 따지지 마세요. 마음을 주고받는 거지 금액을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형편에 맞춰 정성껏 준비하고 상대방 것도 고맙게 받는 겁니다. 경조사비도 그래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물론 비슷하게 하는 게 예의지만 정확히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내 형편이 어려우면 적게 낼 수도 있고 여유 있으면 더 낼 수도 있는 거죠. 정약용의 네 번째 지혜입니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 경제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불공평함이에요. 한 사람만 부담을 지고 다른 사람은 모른 척할 때 화가 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처음부터 역할을 나눠보세요. 부모님 모시는 일도 형제들이 나눠서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가까이 사니까 주로 모신다면 경제적 부담은 다른 형제들이 좀 더 지는 거죠. 병원은 교대로 모시고 생활비는 매달 나눠서 부담하고요. 명확하게 정하고 시작하면 나중에 억울한 마음이 덜 생겨요. 그리고 가끔 역할을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만약 이미 불공평한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형님, 동생, 나 혼자 하기가 좀 벅차. 우리 함께 나눠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부드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약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관계의 균형을 살펴보세요. 누가 더 많이 연락하는지, 누가 더 많이 챙기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훨씬 많이 하고 있다면 조금씩 횟수를 줄여보세요. 극단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둘째, 기대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경제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괜찮아요. 요청하되 거절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셋째,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더 받으려 하거나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줄이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되
정확히 계산하지는 않는 겁니다. 대충 비슷하면 됩니다. 넷째, 역할을 함께 나눠보세요. 한 사람이 다 떠안지 말고 형제들과 상의해서 역할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가는 거예요. 다섯째, 거리 조절도 사랑입니다. 자주 만나야만 친한 게 아니에요. 서로 편한 만큼만 만나도 됩니다. 멀리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애정 표현이에요. 이제 3주 실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세요. 첫째 주에는 현재 상태를 점검하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형제한테 몇 번 연락했는지 세어보세요. 상대방은 몇 번 했는지도요. 차이가 크면 조금씩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노트에 적어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둘째 주에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던 걸 2주일에 한 번으로 해보는 거예요. 또는 늘 내가 먼저 하던 걸 이번엔 상대가 먼저 하도록 기다려보세요.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조정입니다. 셋째 주에는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형제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세요. 상대방 의견도 들어보고 함께 편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형제들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였던 거죠. 그리고 각자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나쁜 형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가끔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형제예요. 멀리 있어도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형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경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형제관계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왜냐고요? 지금 조금씩 조절하면 나중에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완전히 지쳐서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지금부터 건강한 균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연락 횟수를 한 번만 조절해 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요.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